영재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재를 리더답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나름대로 제가 영재 교육에 특히 인성이나 리더십 파트에서 한 16년간 아이들과도 만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리더십과 관련된 강연도 하고 하면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부모님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제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패러글라이딩. 그거 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다 일렬로 늘어서 있고 그리고 막 달려가서 이제 저 앞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왜 그림을 넣었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시작점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도 참 다양하잖아요. 보시면 창의 교육도 해야 돼요.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아이들 위해서 창의 교육 중요하죠. 또 자기 주도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인성 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묶여진 교육을 지금 해야 되니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은 창의하자니 인성이 떨어진 것도 같고 자기주도 하자니 또 뭐도 안 되는 것 같고 고민이 많은데 이런 모든 교육 뒤에 또 결과가 뭐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요, 이거. 대학. 오늘 보니까 미리 사전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부모님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결과 끝에 가서 대학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 강의 끝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요. 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머릿속에서 대학을 지우지 않으면 어떤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 교육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학을 머릿속에 지우지 않으면 대학도 잘 못 가요. 그래서 차라리 대학을 지우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원했을 때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부모님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대답을 해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선영 어머니?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답은 이걸 거예요,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어때요? 맞나요? 네, 끄덕끄덕은 해주시네요. 사실 저도 두 아들이 있거든요. 물론 영재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아들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영재입니다. 제 아들은 연기 영재예요, 연기 영재. 그런데 그 연기 영재를 하는 제 아들을 볼 때도 그렇고 부모님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건 정답일 겁니다. 저 서일종 아이의 어머니인가요? 이동기 아이의 어머니인가요? 이름이 두 개 있어서 어떠세요? 마이크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마이크 살짝 열고 대답을 해줘도 돼요.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고. 아이가 잘 되면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예, 대답하기가 되게 민망하신가 봐요. 예, 모든 사람은 잘 되길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대학 가는 게 잘 되는 거고 중간고사 성적 나오는 게 잘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건 뭐죠? 솔직하게 어떤 게 잘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정답이라고 봐요. 그리고
미래 사회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이끌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요. 실제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맞아요. 뭐 돈 얘기를 하니까 천박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공은 돈 버는 거고 그게 잘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고 돈 벌었다고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잘 된다는 건 뭐냐면요. 행복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행복한 성공. 목소리 안 들려도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그 경북과거의 진상윤 어머니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행복한 성공. 근데 이게 잘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왜요? 아이들은 언제 행복하죠? 과거 친구들도 똑같아요. 놀 때 행복해요. 게임할 때 행복해 하고요. 엄마 말 안 듣고 놀 때 좋아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님들 평상시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저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셨다가 애들이 진짜 게임하면서 행복해하면 우리는 등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그래도 공부는 줘. 그런데요. 애들 보고 물어봤는데요. 공부는 행복하지 않대요. 어떻게 하죠? 성공하자니 공부해야겠고 행복하자니 놀아야겠는데 아이들은 그래서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놀지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선택한 답이 뭔지 아세요? 일단 공부해서 성공부터 해. 그러면 이 다음에 행복하게 놀 수 있어라고. 근데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젊어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게 너 지금 젊었으니까 고통받고 공부해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젊어서 고생은 몇 살까지 하는 거예요? 몇 살까지 고생하면 젊어 고생이 끝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고통받게 돼 있는데 그 고통받고 성공한 뒤에 행복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답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진짜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는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 전에 정말 잘 된다는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거 포도씨입니다. 포도씨. 너무 쉬운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포도씨는 뭐가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죠. 포도. 포도씨는 포도가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뭔지 아세요? 고추씨입니다. 고추씨는 뭐가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추가 되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사과씨는 사과가 되는 게 맞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귤이 되래요. 귤이. 제주도에 가면 귤이 비싸게 팔리니까 다 귤 되래요. 자, 포도씨한테 귤 되라고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포도씨가? 우리 아이들이요. 다 가치가 달라요. 사실은. 어떤 친구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어떤 친구는 춤을 춰야 하고 어떤 친구는 물리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경기 과고에서 10여 년 전에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경기 과고에서 1학년 아이인데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방 정리를 안 하고 벌점을 받아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리더십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넌 뭘 좋아하니? 넌 뭘 잘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랩을 잘했대요. 랩을 노래하는 거를 너무 잘했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물리도 잘했대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상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음악을 해서 실용음악 하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영재 아이들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한 거 아시죠?
고등학교 갈 때부터 음악하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엄마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엄마 눈에는. 그치요, 물리. 그래서 과거를 보내니까 얘는 불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얘는 모든 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던 친구인데.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시간까지 너 물리 공식을 랩으로 만들어 가져와서 발표를 해보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음 주에 왔어요. 준비해 왔을까요? 저한테 하는 말이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물리 공식을 랩으로 발표를 했는데 잘했을까요? 굉장히 잘했을까요? 네, 굉장히 잘했어요. 친구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요. 그때 제가 해준 말이 한마디 있어요. 너 물리 공식을 다 랩으로 만들어봐. 나중에 물리학자가 되거든. 네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파장을 발견해서 음악과 물리를 접목시켜봐. 그 친구가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졌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 대학을 갔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이의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생각하시자고요. 아이의 현재 상태가 뭔지, 현재 상태를 발견한 다음에 이 현재 상태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어딘가 가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갈까요? 아이들은 현재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뭔가를 지원해주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보내려고 지금 열심히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돈 저 돈 끌어가면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미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미래 아니에요. 미래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만 지나면 와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미래는 와요. 미래가 아니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상태. 누가 원하는 상태? 아이가 원하는 상태. 영재일수록요. 창의성이 있고요. 자기주도력이 있고요. 지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의 가치를 잘 깨워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현돼요. 근데 그때 언제 발현되느냐면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원하는 상태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 원하는 상태가 보통 아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상태를 보내고 있느냐면요. 부모님이나 이 사회가 원하는 상태로 아이를 보내려고 해요. 대학이 원하는 상태로 아이를 보내려고 해요. 지금 부모님들의 머리가 멘붕인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똘똘한데도 불구하고 멘붕이 왜예요?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관심이 대학에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뀌든 우리 아이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원하는 걸 찾아주면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아이가 한다는 거예요. 행동.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주도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 언제 자기주도적이 돼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 갈 바를 알면 하죠. 근데 자기주도적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열정이 나와요. 이 세상 성공한 사람들 다 보세요. 학벌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 인지도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은 열정이에요. 학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열정을 죽이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성공 못합니다. 열정을 죽이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성공 못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생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고추씨가 고추가 되는 거예요. 아이의 가치가 원하는 상태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하게 성공하는 영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뭐뭐 하는 부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답이자 이 강의 내용이죠. 뭐 하는 부모일까요?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위해서
잘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자, 보셨나요? 이거 잘 하시면 돼요.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지나가게 합니다. 뭐 하는 부모요? 예, 크게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자, 뭐 하는 부모? 소통하는 부모.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왔죠. 그림이 좀 흉하죠? 제목이에요. 이제 아재 개그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행복하게 성공하는 영재.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통하는 부모. 정말 어제 질문을 받아보니까요. 아이와 소통이 안 된다는 부모님이 굉장히 계세요.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 애는 입을 닫았는데 말하라고 해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이 볼 때는 이게 답인데 아이는 그 답대로 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 소통하는 단계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 이야기를 이끌어줄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인사하네요. 하이. 같이 하이 한번 해주세요. 예, 기분이 좋아진 강아지가 자기소개합니다. 전개예요. 예, 오늘 제 이야기의 전개. 어떻게 하면 소통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대와 소통하자. 시대를 모르면 소통이 안 됩니다. 부모님 시대의 소통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시대. 두 번째, 먼저 아이와 소통하기 전에 나와 소통하자.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아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사람이 힘들까요? 나를 모르는 남들과 살기. 두 번째, 나를 모르는 자신과 살기. 어느 쪽이 힘들 것 같으세요? 나를 모르는 남은 떠나면 되지만 나를 모르는 자신과 평생 사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와 소통하기 전에 나부터 알아야 돼요. 소통은 말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말 속에 담겨진 마음을 주고받는 건데 내 마음도 모르는데 아이의 마음과 어떻게 소통을 해요? 그래서 자신과 소통. 세 번째, 그 다음에가 아이와 소통이에요. 이런 소통을 잘 해서 소통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 간단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준비한 건 굉장히 길어서 3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줌으로 하면 부모님이 지루해 하신대서 1시간 만에 끝내달라 해서 제가 중간중간 스킵할 게 좀 있어요. 소통하는 부모 첫 번째, 시대와 소통하자.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감소됩니다. 2020년에 예언한 게 500만 개 일자리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미 감소됐잖아요.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거. 2025년까지 국내 근로자 61%가 AI에게 일자리를 뺏긴대요. 이거 어떡하죠? 큰일이죠. 실제로 현재 안내부터 요리, 서빙까지 모두 로봇이 하는데 키오스크 아시죠? 물건 서빙하는 거 아시죠? 앞으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영재 아이들은 이런 일 안 할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파급되기 시작하면 영재 아이들도 할 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시대 어떻게 살 건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싱귤러리티 아시죠? 인간이 보다 AI가 발달해서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 싱귤러리티. 이 시기에 어떻게 살 거냐. AI보다 인간이 못할 그 시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이 창의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의성이요.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쭉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구글 알파고 제로가 자기 혼자 공부해서 그 커제를 이긴 알파고 마스터에게 100전 89승 11패. 무슨 얘기냐면 이세돌을 4번 이긴 알파고 리가 저 알파고 마스터에게 완전히 완패했거든요. 근데 그 알파고 마스터를 박살낸 게 알파고 제로예요. 바둑을 사람이 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막 했다는 건 창의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미지 영상을 분석해서 무인 수술 로봇이 생기고 인간의 비서 역할을 하는 챗봇 듀플렉스가 생기고 이때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 얘기하잖아요. 감성도 보시면 이거 알파고 제로가요. 소설을 썼다고요. 소설을. 인간의 감정을 울리는 소설을. 이거요. 다
답이 없어요,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AI보다 연결을 더 잘할 거다. 근데 연결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솔이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요, 사람보다 더 연결을 잘하는 기계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들인데요.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도 안 돼. 감성도 안 돼. 네트워킹도 안 돼. AI를 못 쫓아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 현대 뭐 4차 혁명 시대에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라 얘기하지만 그거 가지고 못 사는 시대라고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세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는 세계는 여기에요. 즉 하이어라키가 있는 세상이죠. 계급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로지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요? 그 꼭대기죠. 답이 너무 간단해요. 저까지 올라가는 우리 아이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저 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노력해, 노력해, 노력해.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올려놓잖아요. 근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니? 노력해서 안 되는 일 세상에 되게 많아요.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키우시는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경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아이에게 왜 너는 노력 안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아이는 부담감이 생겨서 자기 노력하지 못하는 자기를 미워해요. 이런 아이들은 성공 못해요. 저 꼭대기 있는 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에 친구가 또 노력하거든요. 제가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저 자리를 차지하면 얘는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하이라키의 세상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아이들에게 경쟁을 시켜놓고 행복하게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사회예요. 영재 아이들일수록 이런 테두리 속에 들어가면 성공 못합니다. 절대. 영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 살까? 여기에요, 여기. 이거는요, 홀라크라시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시대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홀라크라시는요, 공동체 사회예요. 계급 구조가 아니라 둥그런 평등 사회인데요. 팀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제 책에 썼지만요, 지금 많은 기업들도 다 홀라크라시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높은 곳을 차지해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구형으로 만들었어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데서 꼭대기 찾아가는 건 구시대. 오른쪽 어딜까요? 어디가 제일 높아요? 이거죠, 이거. 자기가 서 있는 곳. 어디 서 있든지 상관없어요. 아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노력만 하면 돼요. 여기서 노력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올리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하나,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최대한 키우는. 어떤 부모님 질문에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내신은 신경 안 쓰고 실험만 하고 있다. 사실 그게 올리원이라면 그건 키워줘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 이제 점검해야 돼요. 아이가 실험만 하는 게 내신에서 경쟁하는 게 두려워서 피해 있는 거라면 그거는 고쳐줘야 돼요. 언제요? 제가 다음 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같이 해야 되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강요하시면 아이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실험하는 게 진짜 이 아이의 가치라면, 올리원이라면 그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대학을 좀 못 가더라도. 이게 미래 사회에는 답인 거예요. 올리원을 키워주면 나의 올리원과 또 다른 올리원이 협업할 수 있는 사회. 즉 노력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왼쪽은 경쟁이고 오른쪽은 협동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경쟁에서 협동 시대로 바뀌었으니까요. 21세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는 질문에 존 네이스비치라는 미래학자는 호기심이라고 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호기심.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호기심은 누구한테 있을 것 같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나를 증오하는 사람에게 있을까요? 호기심.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경쟁 속에 집어넣고 맨날 구박받은 친구는 자기는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 아이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성공 못해요. 또 한 명이 얘기한 건요, 이거예요. 이미 이분은 돌아가셨지만요. 표현력이 성공의 열쇠래요. 아이들이 표현을 잘 안 해요. 이미 자존감 있는 애들은요, 표현을 잘 하는데요. 자존감 없는 애들 영재도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은 누가 잘하는지 아시죠? 자신감 있는 애가 잘해요. 자신감이 뭔지도 아시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믿는 마음.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그 자기가 뭘 잘하는지 믿어야 되는데 맨날 주변에서 넌 이게 안 되니? 넌 이걸 왜 못하니? 이걸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 못하는 것만 알게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표현을 안 하죠. 특히 영재아일수록 자존심이 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완성되지 않은 건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호기심과 표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는데요. 그 호기심과 표현력의 중심엔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 그거를 부모님이 넣어주느냐 못 넣어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학을 위해서 정보 하나를 더 물어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자존감을 넣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살까? 저는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싱귤레리티의 창의도, 인성도, 관계성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걸 넣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호기심과 표현력을 넣어주자. 호기심과 표현력을 넣어주면 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호기심과 표현력이 생기면 이런 거 잘해요. 질문, 도전, 모험, 열정, 협동,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이 실험에만 아까 빠진 아이요. 혹시 자기가 내신에서 경쟁하는 게 두려워서 자기가 잘하는 실험에 빠져 있는 거라면 이 친구는 지금 도전 안 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걸 키워주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어떤 역량이 생길까요?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생깁니다. 콜라보레이션 됩니다. 크리에이티비티 됩니다. 컴퓨팅 스킬이 생깁니다. 이 네 가지 노란 역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래 인재들의 네 가지 역량이에요. 저걸 키우기 위해서 영재교육 시키는 중이에요.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호기심과 표현력이 있다고요. 호기심과 표현은 그럼 언제 생긴다고요? 이때요. 자존감을 가졌을 때. 자존감을 키워주면 아이는 커지는데 사실 부모님의 역할은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예요. 아이디. 요즘 세상 아이디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아이디로. 뭐예요? 그 네이버 들어갈 때, 구글 들어갈 때 아이디 치고 들어가서 검색하고 글 쓴 게 다 어디에 쌓이죠? 컴퓨터 안에 쌓이잖아요. 클라우드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이 아이를 증명하는 게 돼버려요, 이제. 그뿐이에요. 또 뭐 내비게이션, 뭐 또 카드 쓰고, 그럼 그 우리가 했던 모든 영역들이 다 기술에 의해서 클라우드에 쌓여요. 그럼 그게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디로 여권 없이도 여행 가는 시대가 오고요. 이 아이디로 생기부 없이도 대학 가는 시대가 오고요. 이 아이디 가지고 취업도 가능한 시대가 온다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증명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안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이디를 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 속에서 호기심과 표현력이 생기고 거기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이 생기고 그게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잘 되는 아이, 행복한 성공을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거다.
저는 영재라고 하는 귀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영재성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 이 미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게 있어요. Five mind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5가지 마음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영재들을 한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된 마음, 종합하는 마음, 창의하는 마음. 이건 이미 영재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2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하나가 존중하는 마음, respectful.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존중 못하는 친구는 다른 사람 존중 못합니다. 절대로. 5번째는요, 윤리적인 마인드예요. ethical. 윤리적인 마인드가 뭘까요? 뭐 예의 바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마인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게 윤리적인 마인드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많은 사람들, 경제로 힘든 사람들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주겠다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죠.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AI를 가진 기업이 하루에도 수조 원을 버는 시대. 이 시대에 그 AI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네 능력 없으니까 넌 안 되는 거니까 죽어버리면 결국은 먹이사슬에 의해서 꼭대기도 죽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누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에요. 그럴 수 있는 마인드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티컬 마인드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영재들이 이 세계를 지배해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될까? 앞으로는 데이터를 얻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처리하는 능력에다가 그 안에서 자기만의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얘기했고요. 국영수 잘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시키면서도 여전히 국영수 잘해서 대학 가는 아이를 만들어 주려고 이게 완전 후진국이에요. 지금 영재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가치를 뽑아낼 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4가지가 자기주도력이에요. 자기주도력. 이런 아이를 키우면 어떤 아이들이 될까? 그래서 고민인데요. 저는 4차 혁명 시대에 목적이 이끄는 아이들을 키우지 말자. 지금까지는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해서 더 빨리 가는 아이, 더 높이 가는 아이를 성공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사실 진리는 아니에요. 현재 사회는 있는 건 맞는데 저건 산업혁명이 나오면서부터 꼭대기까지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누군가가 강요한 것뿐이에요. 이 내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목적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목적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평생 행복하지 못한 이유죠. 이렇게 귀하고 똑똑한 영재들이 왜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만드냐고요. 여기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이제는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대학을 목표에 두는 순간부터 아이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치에 신경을 쓰시면요, 오히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더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소통하는 부모, 이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다 끝나고 나도 항상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그래도 대학이 최고야. 지금 봐봐, 우리나라에서 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왔잖아 하고 반론을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 말 할 거 없을 것 같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서울대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온 친구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지금 서울대 나오지 못한 저보다 더 못 나가는 친구가 많을까요? 무지 많을까요? 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서울대를 나와서 그렇게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전 지금 제가 지금 환갑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저 직장 생활도 있지만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이런 활동도 하면서 제 친구보다 제가 더 잘 나가요. 자랑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영지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신과 소통하자.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소통하면 자신과 소통할까요? 이 질문 하나 합니다. 나는 사랑할까? 가운데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할까? 나는 내가 또 안 나와요. 이거 소리 안 나가죠 지금. 아 나갔어요 다시. 나는 나를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땐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사랑할까? 제가요 어떤 아버님들 강의에 가서 여러 명 모여 있는데 거기다 질문 던졌어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2분 정도 고민하시던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요 중요한 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 아이 사랑 못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사랑하겠어요? 결국 아이를 막 공격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너라도 해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아이를 공격하는 거죠. 사실은 먼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일까? 제대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나는 누구일까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나의 행동으로 얘기합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어머니들 누구세요? 무슨 행동 하셨어요? 오늘 무슨 행동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했다. 청소했다. 소리 질렀다. 싸웠다. 자, 얘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처음엔 액티비티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아실 거예요. 돌을 깨는 어떤 사람들 3명한테 가서 누가 물어봤대요.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냥 돌을 깨요 지금. 돌을 깨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지겨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액티비티로 얘기하는 거죠. 액티비티로. 그랬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조각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낼 프로덕션, 산출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좀 되겠죠. 잘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갈등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하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성전을 건축해요.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아웃컴. 내가 이루어낼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밥 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밥을 해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오늘 밥을 해서 우리 아이를 미래 인재로 이 세상을 밝게 키워내고 있어요. 어느 쪽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까요? 액티비티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지겨워요. 짜증나요. 그런데 아웃컴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들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좋은 밭을 만들어줬는데 네가 잘 되지 않을 리가 있겠니? 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돌을 깨우라고 액티비티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를 볼 때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당장 액티비티가 안 나오니까 결국 안 나오니까. 자,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꼭 생각해 보시고 아이와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소통이 안 일어날 때는요.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주고받는 건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해도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이 뭐야? 좋은 말을 쓸 때 어떤 말을 많이 쓰죠?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들어, 이씨. 우리는 좋은 말을 그럴 때만 써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와 소통하시자고요. 아이. 자, 글자가 보이시나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보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은 4, 그렇죠, 4. 어떤 분은 돛대라고도 그랬고요. 어떤 분은 방위 표시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분은 4자를 보더니 갑자기 자동차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왜 자동차? 자동차 바퀴가 4개잖아요. 그분이 뭐 하냐 봤더니 카센터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저 똑같은 그림을 놓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머니는 아이를 볼 땐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생각하고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모님 생각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아이와 만나면 좋은데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쉬는 것도 재미있는 일도 다 달라요. 부모님은 어떻게 쉬세요? 쉬는 사람도 여러 가지 남자들 보면 등산 가고 쉬어요. 어떤 사람은 왜 등산을 가냐고. 저는 쉴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아파트 계단 20층을 10번 올라가요. 쉴 때.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전 그거 재밌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파에서 그 쿠션 끼고 뒹굴뒹굴 하는 게 쉬는 거죠. 애들은요, 게임하는 게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 이건 뭐 영재든 아니든 다 비슷해요. 이건 그래서 한꺼번에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체격과 운동 능력은, 생식 능력은 이미 부모님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아니,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인지 능력, 정보의 양적 증가, 처리 능력의 증가, 이게 피아제가 말하는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요, 이미 성장을 다 했다고요. 자아 정체감도 형성되는데, 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못된 아이들은요, 역할 혼돈에 와요. 성적 중심으로 근데 자기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죠. 아이들은 대학 진학에 맞춘 자기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적이 뭐예요?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을 부모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이 얼마나 힘들까요? 입시, 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2023년이죠. 그죠? 이때부터는 서울대가 정시에도 내신을 보겠다고. 네? 수시에서도 또 수능 최저 있죠. 그러니까 입시 트라이앵글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시, 수시, 또 수시에서도 학종, 내신만 따는 게 있고 학종만 따는 게, 이걸 다 해야 돼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애들은 이 꿈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꿈. 제발 꿈 좀 안 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꿈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목표 같은 거죠. 꿈은 동사형이어야 되는데 자꾸 명사형 꿈을 꾸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언제 제일 행복해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원하는 걸 내가 했다. 그때 제일 행복해요. 근데 언제 제일 불안하겠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꿈 때문에 아이들은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차라리 공부 못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요, 더 시달려요. 그럼 우리 애가 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 개를 합해보면 돼요. 이 말장난 같지만 제가 잘 생각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발음이 나오세요? 그렇죠. 꿈 우울증. 애들이 꿈을 거리는 이유. 부모님은 애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꿈을 거려요. 왜? 왜 너는 네가 알아서 행동을 안 하니?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할지도 모르니까. 막막하고. 실제로 어떤 애들은요, 뭘 할지 몰라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막하고. 그런 거면 어떤 애들은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분주. 뭘 할지 몰라서 답답해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진짜 꾸었던 꿈은 너무 높고 멀어서 내 손에 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불안감 속의 아이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다가 입시까지. 그러니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자, 저는 간단한 해답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많을까부터 찾아보세요. 자,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내 아이. 부모님들은 다 얘기합니다. 내 아이는 장점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의 귀에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는
장점을 얘기하실까요? 단점을 얘기하실까요? 그래요. 단점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만 듣는 거예요? 단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단점이 많은 줄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 단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구나. 그건 아이 단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상태. 영재 아이일수록 이게 더 높아요. 근데요, 장점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장점만 맨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장점 가지고 자랑질을 엄청 합니다. 단점만 알고 있는 뭐 하는지 아세요? 원망질을 오지게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자랑하거나 원망하는 아이 옆에는 누가 없는지 아세요? 친구가 없어져요.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자랑질만 해. 누군가 내 친구가 자랑질 엄청 해. 만나고 싶어요? 절대. 친구가 있는데 맨날 징징대. 자기는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사느냐고. 만나고 싶어요? 우리 애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만나줄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21세기 친구 없으면 뭐예요? 약점 되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되는 순간부터 아이는 문제가 생겨요.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그 약점을 누군가에 보이지 않게 해서 꽁꽁 가리고 감추고 있는데 이걸 우린 뭐라 불러요? 자존심이라고 불러요. 자존심. 자존심 있는 아이들은 표현력 없습니다. 자존심 있는 아이들은 호기심도 비치지 않습니다. 일단 안 한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속에서 하면서도 안 한다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꼭 드릴 미션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건 중요하니까. 원래 화면에 아무도 안 따라하시는데요. 원래 장점과 단점은 없는 거다. 우린 장점, 단점이 굉장히 주목하는데요. 사실 장점과 단점은 없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물통. 이 물통 길어요, 짧아요? 모르세요? 이 물통 길어요, 짧아요? 이 간단한 거 모르세요? 정말? 적당하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적당한 게. 이 길어요, 짧아요? 아니 왜 이게 짧아요? 이게 짧아요?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요. 이것도 모르는 양반들이 왜 우리 애 장점, 단점을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얘가 장점이지 긴 게 장점이고 짧은 게 단점이잖아요. 이건 모르면서 우리 애 거는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아이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비교해놓으면 길어요, 짧아요? 이제 알아요. 꼭 뭔가 비교를 해놓고 긴지 짧은지를 알아낸다고요. 그 비교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이를 죽이는 거라고요. 상대평가가 그렇고 성적 때문에 그렇고 넌 대학 이래서 안 되고 집이 어때서 외모가 어때서 비교를 딱 갖다 해놓으니까 애는 장점과 단점 중에 뭐만 보일까요?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원칙은 앞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바라볼 때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짓지 마라. 근데 이제까지 단점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단점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방법은 하나죠. 단점은 어떻게 하자? 극복시키자. 모든 건 다 단점을 극복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단점의, 왜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는데. 단점의 장점화. 단점으로 보인 걸 다 장점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어우, 지저분해, 더러워. 라고 얘기하면 애는 지금 되게 지저분한 줄 알아요. 자,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저분해를 장점화. 야, 너는 진짜 적응력이 참 좋다. 이렇게 더러운데도 버티는 거 보면 너 미래 사회를 이길 수 있을 거야. 아이들에게 있는 건 장점 아닌 게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요? 장점인데요. 창의력 없으면 거짓말 못 합니다. 창의력 있는 거요. 목소리 큰 거요? 장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꼭 하나 알려줄 게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셔야 돼요. 너의 모든 게 장점이지만 그 장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 안 돼. 더러운 건 너의 장점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냄새 맡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 거짓말도 장점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안 되고, 네 목소리 큰 거 장점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 못해도 안 돼. 이걸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뭘만 발견하는지 아세요? 장점만 찾게 돼요. 그리고 장점 하나를 활용하게 돼요. 활용하면, 장점을 활용하면 뭐가 될까요? 짜자잔, 강점이 나옵니다. 강점. 강점이 생기는, 스트렝스가 생기는 순간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게 아이의 뭐가 돼요? 자존감이 됩니다. 자존감이 됩니다. 자존감.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면 아이들은 언젠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30살이에요. 얘는 동국대 연영과를 나와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오디션을 보다가 학원에서 강의도 하다가 자기 돈 벌면서 살긴 하는데 아직 데뷔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똘똘지 못해가지고 그쪽에 아는 관계자가 없어서 줄을 못 대요. 생긴 것도 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이쁘게 생겼는데, 저를 닮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요, 이 아이가 고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게임에 빠지고 할 게 없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디션 보는 데가 없는데. 그때마다 제가 너는 왜 오디션 안 보니?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때마다 저는 얘기해 줬어요. 잘하고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문자 보내요. 말로 안 해요. 난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너 잘 될 거야. 어젯밤 11시 30분에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우리 아들한테서. 오디션 얼마 전에 봤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얘기도 안 했던 건가 봐요. 오디션 담당자와 자기가 나눈 대화창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그쪽에서 지난번에 본 오디션 본 결과로 배역도 정해야 되고 또 페이도 정해야 되니까 만납시다.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이게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신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참아줘야 아이가 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점 하나만 있으면 자존감을 갖고 그 아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소통하는 부모, 그럼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회복할 거냐? 왜 회복이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이미 망가져 있거든요. 청소년기 아이들과 부모님은 관계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이들에게 잘 되길 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잘 되길 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잘 되는 건데 이 잘 되길 바라는 이 마음 때문에 애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다가 행동을 안 하니까 행동하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강요와 요구와 지적과 설득을 당하면서 잘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되고 믿고 무섭고 싫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과 얘기하면 자기는 손해볼 것 같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가 된 거죠.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을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아이들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뭐 하죠? 여러 가지 신체적인 행동, 감정, 또 지적 표현, 여러 가지 행동, 어떤 관심 보이는 것들, 창의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린 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부모님이 안 그러셨을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 말대로 해. 그쪽은 안 돼. 만지지 마. 가만히 앉아있어. 옳지 않아. 그것도 못하니 제발 빨리 해라. 똑똑하게 말해. 정신 차려. 바보같이 굴지 마. 실망시키지 마라. 어리석게 굴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창문 열고 나가면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자아존중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이들은 두 가지예요. 애써 견디거나 자기 방어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거나 거짓말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우울해지거나 독선적이 되거나 자학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걸 공격적으로 하는 아이들은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방해하고 비난하고 반항하고 기만하고 폭력적이고 난폭해지는 아이들.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 조금씩 크기는 다르지만 이런 현상이 아이에게 보인다면 이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런 아이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 회복시키는 게 말인데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말을 해줘요. 인정하는 말. 자, 보시면 말은 이런 얘기 좀 넘어갈게요. 제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통에 기술을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 말하면 그러면 아이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배웠는데요. 아이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질문도 있더라고요. 소통의 기술을 배웠는데 소통이 안 되네요. 왜요? 기술을 배워서 그래요. 기술. 자, 기술을 보시면 정말 좋은 얘기 많잖아요. 책도 많아요.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있어요. 줌만 열면 요즘 소통의 기술에도 엄청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소통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소통하려고 하면 아이들하고 안 먹혀요. 잘. 왜요? 왜 안 먹힐까요? 부모님이 소통의 기술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미 소통의 기술을 짱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술을 걸려고 하면 애가 기술을 걸어요.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말 씨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기술보다 중요한 게 마음으로 소통했으면 됩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면 아이와 소통이 되는데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남이에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그 시절 그걸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그 만남으로 아이를 보면 행복하지 않은 만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여기서 들면 저는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시계를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매우 지쳐 있을 때 남자 자식이 그 정도도 못 이겨? 할 수 있어 너는? 이라고 부담을 주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 기저귀 찰 때 우리 아이가 잼잼이라는 기저귀를 찬 적이 있어요. 잼잼이. 그 광고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엄마가 아이의 엉덩이를 까고 잼잼이 톡톡 치면 잼잼 그러면서 애가 막 까르르 웃는 그걸 우리 애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우리 애 기저귀 찰 때 애 기저귀 까놓고 제가 잼잼이 톡톡 치면 애가 잼잼 그러면서 까르르 웃고 하루에 100번씩. 근데요. 23살 먹은 우리 아이가 힘들어할 때 저는 밤늦게 1시에 들어와서 좌절해 있는 아이를 놓고 저는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힘들지?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잼잼이 툭툭 치더니 우리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잼잼 그러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이만 사라진 게 아니라 아이의 얼굴 속에 근심도 사라졌어요. 왜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하고 놀았던 그때 아이는 내 뒤에 아빠가 있어. 이 느낌을 그 순간에 준 거예요.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사인을 만드시고 아이와 그거를 자꾸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너를 좋아한다.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라는 이야기니까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설득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건 뭘 준 거예요? 아이에게 장애를 준 거예요. 장애. 장애가 뭐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장애는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모든 사람은 실패를 하는데 실패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아이들과 왜 못하니? 좀 더 하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아이에게 얘기할 때마다 아이는 자기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편을 주셔야 돼요. 뭐예요? 인정해 줘야 돼요. 너
이거 참 잘했어.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못한 거 얘기 안 해주고요. 잘한 거 얘기해줘. 일부러 더. 잘한 거 얘기해주면 그 아이는 그 잘한 게 우리 아빠가 참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자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자원. 자원 리소스. 사람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성공하게 되는데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안에 자원이 있을 때 리소스가 됩니다.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부모님이 걱정을 하면서 아이를 격정으로 몰아가요. 걱정하면 아이는 격정이 늘어나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소통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대로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정한다는 건 수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수용하는 거예요? 아이를 수용하는 건데요. 제발 아이한테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공부시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사랑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려면. 사랑할 때 마음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 마음심, 그 사랑의 질 잘 보세요. 마음심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저거.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하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 마음을 좀 끌어내겠습니다. 마음을 끌어내요. 쫙 끌어내면 남는 게 거둘 숫자예요. 인정한다는 건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동은 수정해주고 마음은 받아줘야 돼요.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니? 도대체 난 네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엄마가 안 해주기 뭐 있니? 도대체 왜 그래? 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힘들겠니? 네 마음 알아. 하지만 네가 이렇게 여기서 멈추면 글쎄 어떻게 될까 엄마는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한테 그래서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30살 먹은 아이한테 야 너 요즘에 얼마나 힘들면 네가 그렇게 게임을 하겠니? 아빠가 네 마음 알겠어. 근데 계속 이러면 너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니? 나는 네가 좀 더 아직은 열정을 부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오디션 들어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이 인정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 얘기가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고 행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생겨요. 근데 그걸 누가 거절해주면 자존심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이 생기면 성공 못합니다. 영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게 자존감을 주는 건가? 오른쪽에 있는 게 자존감 주는 거예요. 돌봐주고 대화하고 하게 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보통 돌봐주는 대신에 방치하는 게 있어요. 학원 가? 인터넷 봐? 학교에서 그것도 안 가르친다니? 또는 과잉보호도 있어요. 아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막아서 엄마가 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근데 있죠. 과잉보호가 사실은 거절하는 거예요. 넌 스스로 못하는 거니까 엄마가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가 자존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또 대화해야 되는데 주로 대화는 안 하고 설득만 해요. 뭐 얘기만 시작하면 2번 건너가기 전에 엄마의 생각은 이렇다고 넣어주죠. 엄마가 옳다고 얘기하죠. 아빠가 옳으니까.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린 하지마 하지마 간섭을 많이 하고 알아줘야 되는데 비교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굉장히 습관이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는 부모님 선택입니다. 저는 이 귀하고 정말 지적인 능력이 있고 창의력도 있고 또 자기주도력이 있는 이 아이들을 가로막는 게 부모님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미래를 여는 부모다라는 책도 쓰고 부족하지만 또 그런 강의도 하러 다니고 오늘도 부모님을 만났어요. 정말 영재를 만드셨으니 진짜 영재를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인정하시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행복을 떼버린 공부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의 행자에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봤어요. 이 행자가요. 제가 한자풀이는 아니고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행자를 잘 보면 구조가 위에 흑토, 그 밑에 양자처럼 보이는데 양자가 아니에요. 저게. 양자는 가운데 획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글자는 5편에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행복이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마지기. 요건 농경사회. 저 양 비슷하게 생긴 건 허리가 부실한 양 한 마리. 뼈가 없는 거니까 하나가. 뼈가. 그래서 허리가 좀 부실한 양 한 마리나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마지기만 있으면 행복하게 느끼는 거야. 다운사이징. 욕심을 줄여. 그러면 행복해져. 근데 그건 스님 얘기죠. 스님들은 행복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행복해졌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창의력을 발휘했죠. 제가. 어떻게 해요? 흙토 보이시죠? 두 개의 점을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남은 게 뭐예요? 뒤집힌 흙토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흙과 흙 사이에 씨앗이 묻혀져 있는 모습.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 봤더니요. 땅속에 생명 있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는 농부가 너무 행복해요. 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강의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농사를 지었거든요. 친구네 농장 가가지고. 심어놓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농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돼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가꾸고 물 주면 언젠간 열매가 맺어진다. 내 아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농부는요. 싹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흐뭇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이를 인정해주게 돼 있어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